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예, 현재 낙스닥 선물지수는 0.8%, 9%, 지금 왔다 갔다 지금 약세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유럽의 주요 지수를 본다 하더라도 약간 흘러내리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래가 크게 발생이 되면서 1, 2% 크게 어떤 낙폭이 발생되는 건 아닌 듯 하고, 숨고르기를 하는 듯 하면서 이제 다음 주까지 조정이 안 돼 횡보 등락을 하면서 조정은 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박스권이 유지가 되면 또 개별 종목 장세가 좀 더 활발하게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은 저는 8월 초중반까지는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일단 반등의 흐름은 좀 숨고르기 한다 하더라도 주어질 것이다. 예,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잠깐 이렇게 하루 이틀 급등이 나와서 마무리되는 건 아닌 듯 하고 섹터별로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 크게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는 거 맞아요. 네, 코로나 확진, 원숭이 두창 여러 뉴스가 나오긴 하는데 그런 뉴스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뉴스는 뉴스일 뿐이고 이제 종목들 이제 섹터별로 이번에는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원금 회복을 할 수 있는 찬스를 주는구나. 아직 여러 가지 지금 손절을 좀 했고 그리고 손실권에 있는 종목들도 많겠지만 나의 차례 내가 안고 있는 그런 섹터들도 나중에 순환매로 다시 되돌림 파동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의 흐름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뉴스 따라가지 마세요. 네. 약세이긴 하다. 중요한 것은 잠깐 볼게요. 외국인이 4천억대 순매수가 들어온 것은 일단 좋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와중에 또 순매수를 가담을 했던 부분이고 나중에 원달러 환율이 좀 낙폭이 주어지게 될 때 또 조정권이 주어지게 되면 또 점차 좀 안정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뒷받침돼서 지수를 좀 상방으로 이끌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기대를 하고 일단 시장을 좀 지켜보자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탠스를 가지고 대응할 생각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아쉽게 5일선을 재차 회복을 못했어요. 네, 회복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 관련 종목, 대형 우량주 종목을 공략하는 타이밍은 지금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5일선, 21선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런 종목에 이제 공략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 위주로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하게 이제 5일선을 21선을 돌파를 하고 이제 안착이 나왔죠. 네, 안착이 나왔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는 더욱더 뚜렷하게 지금 시장에서 이제 빛을 발하는 부분이고 이제 안고 있는 종목들 중에 지금 아직 손실권의 종목들이 많겠지만 평단가 조절할 그런 타이밍은 다 주어졌다. 그래서 항상 한 종목에 몰빵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은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도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1000명, 2000명은 이전처럼 되진 않겠지만 800분, 700분 정도 꾸준하게 이제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함을 또 표하고 싶고 네, 고맙고요. 저도 많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많은 또 저를 또 이끌어주시는 또 패밀리 분들, 후원 패밀리 분들도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실 것 같은데 힘든 시기 분명히 네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파동이 항상 굴곡이 크잖아요. 네, 굴곡이 작으면 작은 대로 보낼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지금 시간은 그 굴곡이 사이클이 어떤 파동의 높낮이가 굉장히 편차가 크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은 정말 해피하기도 하겠지만 또 어느 날은 굉장히 디프레스 되고 우울증이 올 것 같고 모든 걸 다 집어 던지고 싶고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저도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나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추스려보고 나의 초심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왜 처음에 주식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서 지금 힘든 시기를 함께 슬기롭게 지혜롭게 극복하기를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떠나지 않은 이상은 떠나지 마세요. 주식시장 네, 또 기회가 옵니다.
자, 코스닥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하는데 제가 보는 시선은 여기 간다는 거예요. 네, 850포인트까지 간다. 네, 여기에 한 표를 두고 베팅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게 봐주시고 원달러 환율은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뭐 내려가겠죠, 그죠? 네, 계속 올라가는 건 없을 거고 이제 또 내려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 또 내려오지 않을까. 또 올라가면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코가 좀 막혀가지고 이해해 주시고요. 발음이 좀 이상해요. 유일 로보틱스는 제가 연일 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었죠. 그래서 제가 추세 라인을 항상 그어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추세를 대략적으로 그어보면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져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여기에 꼭지점에서 항상 매도를 하세요. 네, 그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 하루에 5% 5% 5% 5% 먹는다 치면 일주일 동안 25%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영상 때마다 유일 로보틱스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라인을 그어두고 그죠? 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종가 베팅 베팅 또 내려주면 사고 팔고 그렇게 하면 하루에 5% 10% 가져간다 하더라도 일주일 대략적으로 20에서 30%는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종목이었다. 유일 로보틱스 제가 강조드렸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종목 제가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네, 그냥 난 한 종목 해보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좀 이상하잖아요, 흐름이. 그죠? 5일선이 약간 꺾일 것 같고, 그리고 거래량이 좀 줄고, 그러면 한 번 하고 중간에 베팅 안 하면 돼요. 네, 저는 그런 부분도 이제 일부 패밀리 분들에게 말씀드렸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전체 제가 영상에 남겼던 것 같기도 한데, 예. 저도 보답을 드리기 위해서 갤럭시아 모니터링은 제가 이날 방송에 남겼던 것 같긴 해요. 제가 기억이 그 패밀리 분들에게 말씀드렸나? 어쨌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갤럭시아 모니터링 이날 이제 방송 남겨서 이제 조정권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했으면 수익을 챙겼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대원 하성이 있었죠. 올라가고 나서 이제 눌러주면 조정권에 보이면 또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하면 배우신 대로 기법대로 또 이렇게 중심 라인 만들어 놓고 수익이 나면 익절하면 되고요. 그 대신 휴맥스도 제가 같이 보자고 했죠. 네. 휴맥스는 제가 또 간종에서 지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가진 않거든요. 그러면 휴맥스도 봤는데 왠지 약하다, 거래가 없다. 그러면 바로 던지시면 돼요. 매매를 안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종목을 어떻게 선택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나중에 이제 패밀리 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주말에 따로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 네, 씨를 뿌린다. 그 다음에 낚시를 하잖아요. 예, 제가 오래전에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하나의 낚싯대만 놓는다고 해서 예, 정답이 있을까요? 네. 내가 참치를 참치는 너무 어렵고, 네. 일단 고등어를 잡는다 볼게요. 고등어 한 마리를 잡는데, 하나의 낚싯대만 놓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낚싯대를 A, B, C라는 게 뿌려놓고, 혹은 D까지 뿌려놓고, 100, 100, 100, 100, 혹은 50, 50, 50, 50. 그렇게 선매수 혹은 안테나 매수로 뿌려놔야만이 내가 공략할 수 있는, 나에게 어떤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을 챙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딱 들어가서 수익 딱 내고 나오면 그만인데 지금은 섹터별로 순환매가 워낙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바이오 종목들, UAM, 또 반도체, 건설, 그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이 좀 눈에 보이시고 관종의 상위 링크에 올려놓고 보시면 만약에 기법적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50이든 100만원이든 안테나 매수를 해보세요. 네, 해보고 나서 거래가 크게 발생이 되고 갑자기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베팅 하시면 돼요. 추가로 100만원, 200만원 더 추가로 매수하시면 돼요. 갤럭시아 모니터링가 좀 그랬죠. 제가 어제 패밀리 분들에게는 저도 이제 못했던 부분이긴 한데 저도 저를 반성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100만원 베팅하면 되는데 안테나 매수하면 되는데 저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네. 예, 정말 안 좋았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맞죠? 되돌아보면 이때 내가 분석을 하고 그냥 만들어진 십자가가 아닌데 담아가는 게 맞는데 워낙 지수 흐름이 들었다 보니까 쉽게 또 작은 100만 원이라도 선뜻 낚싯대를 던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나도 위축이 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많은 힘든 시간을 저도 보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자고 하니 거시기하고 저는 텔레그램에 타이핑까지 쳤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는 쳤어요. 갤럭시아 모니터링, 종가 베팅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종목이 뭐였냐면 SMCNC. 예. SMCNC도 다른 이제 그 컨텐츠 엔터주를 공략을 하지 못해서 왜냐면 YG 플러스를 이때 공략을 못했거든요. 오래전에 수익이 나서 좋았는데 이때 공략을 못했기 때문에 원통하고 짜증나서 이제 찾았던 종목이 RBW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익절하신 분은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SMCNC를 공부를 많이 해서 찾아나서 업꼬리가 보이고 오른쪽 행보 분당 안테나 매수가 맞는데 타이핑까지 치고 엔터를 클릭하지 않고 그냥 눌러주면 보자 했는데 오늘 날아갔어요. 날아갔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네. 이렇게 분봉 하나가 6%, 10% 올라가다 보니까 분봉 하나가 1분봉 볼까요? 1분봉? 네. 1분봉이 그냥 이렇게 돼버려요. 네. 6%. 1분봉에 6%. 그 다음에 4%. 제가 지금 힘든 거는 이겁니다. 네. 어깨가 무겁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종목을 공략을 하고 함께 공부하고 이렇게 전달하는 건 맞거든요. 네. 일단 제 영상을 전체적으로 이제 시청해 주신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도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후원 패밀리분 1기, 2기, 3기 다 거치신 분들이 아마 대략적으로 다 1000명 이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이 물려있는 상황에 저는 액바하고 SK바사 액바는 절반 정도 손절했다고 말씀드렸죠. 오래전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만 더 시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낚싯대를 던졌다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나왔던 상황이다. 그런 게 힘든 거예요. 대원화성도 내가 말씀드렸죠. 대원화성 뭐지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바이오 종목 액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원스윙 투창으로 처음에 떠서 이만큼 가고 나중에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 때문에 이만큼 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지금 올라갈 때마다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래전에 제가 이때 절반을 손절했다고 분명히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반 손절했습니다 해서 제가 그 퇴직금을 거의 다 날렸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고 많은 힘든 시간 1년 동안 보내고 나니 1년이 돼서 다시 2만원대를 돌파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나간 시간을 그냥 다 누구 탓이다 누구 때문에 큰 손절을 했다 돈을 잃었다 그렇게 원망만 해본들 나에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식을 하게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정답이었기 때문에 나의 계좌는 내가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그 대신 제가 안내 드리는 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액바 같은 경우에는 파동이 있다. 2~3개월에 한 번씩 꼭 친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흐름에 맞게끔 매매를 하실 분은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오래전부터 2~3번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내는 파동에 따라서 2~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파동을 그려가면서 상승의 랠리가 나왔다는 거죠. 그죠?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고 그러나 또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신 분들의 또 미안함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 그러했다라고도 좀 인정을 해주시면서 이해해 주세요. 지금 구간은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는 자세히 좀 언급을 드렸는데
대략적으로 이게 보수적으로 좀 보자고요. 그러니까 27,000원, 여기 갭을 메꾸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볼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25,000원, 26,000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2만원, 21,000원 이상에서는 항상 상승할 때마다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 네,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RSI, MACD 심리도가 지금 과매수, 네,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지짐은 불가한 부분이고요. 보유자 영역에서 내가 안고 있는 비중을 조금씩 10%씩 혹은 25%씩 줄여나가는 것은 맞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또 잘 이겨내시고 또 가지고 있는 이제 손절에서 남은 비중은 게임주, 메타버스 관련주 혹은 우크라이나 혹은 중소형 건설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할로 추매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시고 또 급반등이 나올 때 그때 또 빠져나온 전략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는요, SPX 시스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세이네요. 그러니까 거래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17%씩 20%까지 올라가 주고 저는 이때 또 매도 의견 다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대략적 매도 다 하고 다시 추매를 좀 하고 매매를 좀 이어가는 상황인데 여기의 추세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대략적으로. 그죠? 그리고 혹은 여기 추세 말고 그냥 200일선 보자. 200일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들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차 5일선 혹은 21선 안착이 보일 때 또 추매를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거래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매보다는 가지고 있는 비중만 가져가고 만약에 또 급반등이 나오면 그때 또 11,000원 이상에서는 이제 익절을 또 챙겨보는 전략 그렇게 좀 고려해 주세요. 네, 패밀리분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쭉 보시면 매물대가 거의 없죠. 네, 매물대가 비어 있습니다. 최대 매물대는 대략적으로 여기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평균을 보면 네, 그렇네요. 그러면 9,000원대까지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8,000원대 혹은 8,500원대까지만 보자. 너무 많이 위까지 보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언제 매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평단가 조절을 하시고 난 뒤에 8,000원 이상이 되면 그때 8,000원에서 8,500원까지는 일단 분할 익절권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런데 거래가 크게 동반되지 않으면서 갑자기 올라간다? VI 걸린다? 특별한 뉴스가 없다. 그러면 여기 쭉 내려오는 121선 기준을 보시든지 아니면 61선 기준으로 저항을 받고 꼬리가 달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보시면 21선 맞고 내려왔죠? T로보틱스. 그죠? 저는 올라가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때 추매를 했다고 하면 평단가까지 갔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익을 챙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를 하신 분은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이제 5일선과 21선이 맞닥뜨린 부분이고 추세가 또 살아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눌러줄 때는 선매수는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10% 이상 가면 그때 익절을 챙기시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가 또 만들어진 부분이거든요. 메타버스 관련 종목으로 제가 이제 한두 번 설명드린 종목인데 넥스트.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가 이하로 분봉을 보시면 갑자기 시작부터 확 눌러주죠. 이게 왜 만들어졌을까요? 왜? 잠깐 볼게요. 자, 시작과 동시에 3분봉 맞는데 넥스트 그죠? 여기 나와 있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점. 마이너스 4%까지 내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CPI 지수가 뭐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장 초반에 던지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예, 아무 의미 없습니다. 던지면 털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눌러주면 땡큐하고 사는 것이 맞다. 예, 눌러줄 때 그 전날의 거래량이 지금 거의 1000% 가까이 발생이 되었고 장대 양봉에서 여기 장대 양봉의 중심선에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재차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1차 매수 하신 분들은 끝까지 끌고 가시고 혹은 혹시나 눌러준다 그러면 2차 매수까지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리고 22,000원대
혹은 2만원대 익절권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대략적으로 이 구간이죠. 그래서 10% 도전, 수익 도전에 도전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RBW도 잘 갔네요. 네. 게임주. 네.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 매도 의견 드렸던 부분이고, 올라갈 때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 쭉 내려주잖아요. 쭉 내려줄 때는 무서워하지 마세요. 장중에. 거래량 없이, 이렇게 거래 크게 발생됨 없이 눌러줄 때는 크게 걱정하지 말자. 장기 이평선에 도달하거나, 여기의 저점이 무엇이냐면, 주봉을 보시면, 주봉에서 지금 5주선, 5선, 20선, 60선이, 10선, 이게 만나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죠? 네. 무리 없이,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체적인 추세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생각이고,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거나 기간의 수급이 굉장히 탄탄하다. 한 달을 봐도 100만 주를 기간에서 들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달 전, 두 달을 본다 하더라도 기간이 탄탄하게 180만 주를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뒷받침되는 게임 종목이다 되기 때문에 공략을 하신 분은 매도가 맞고, 다시 5일선 회복 안쳐 볼 때 매수가 맞고, 털리지 않고 들고 간다. 그리고 하나, 둘, 3일째 내일 급등할 때 절반 익절 혹은 5일선 매매를 이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수익이 이제 좀 났으면 또 절반 정도는 덜어주는 것이 옳다 생각이 듭니다. 장후반에 이제 위메이드가 재차 21선을 회복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게임주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바이오 섹터가 크게 올라가는 건 맞지만 바이오가 지속적으로 올라가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또 주위에서 뉴스에서 바이오 좋다 이야기하지만, 그런 말들이 아우성을 만들고 또 다른 가지를 계속 형성할 때는 신규 매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보유자 영역을 들어가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니다 생각이 들고 놔둔다. 근데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고 하면 일단 덜어낼 자리를 잘 파악해 본다. 그 대신 덜어낸 자금이 있으면 낙폭 과대한 게임주나 메타버스 관련 종목으로 저는 비중을 조금 올려가 보고, 여기 10에서 20% 상승하게 되면 그때 매도를 챙겨본다. 너무 길게 보지 않는다. 5월에 6월에 고점까지만 보고 빠져나온다. 예, 그렇게 짧게 의견 드립니다. 컴투스 홀딩스,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룽투 코리아, 그 다음에 넵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거래가 지금 계속적으로 400%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1900%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3000%의 거래가 이틀간 터졌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3000% 이상이죠. 그러면 눌러줄 경우에 흐름을 보시고 5일선을 이탈하고 3일 이후에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 5일선을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줄 경우에만 관심을 가져보자. 장대 양봉이 50%까지 내려주면 땡큐하고 한번 사보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고 여기에 갭을 매크로 내려온다. 그러면 시가 이하 1차 매수, 또 내려오면 2차 매수, 더 내려오면 3차 매수, 100 사보고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오면 바로 익절을 챙겨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밀리 분들도 참고하세요. 넵튠. 네, 넵튠. 이대로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게임주는 이 정도면 됐죠? 네. 태브 시스템은 할 수 없는 위치고. 카카오 게임즈는 평단가 조절이 필요한 거 맞아요. 예, 골든 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눌러주면 여기서 샀던 분들이 예를 들게요. 네, 이건 평단가 조절 잘 하세요. 네. 그리고 삼부토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흘러내리고 있죠. 흘러내리는데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1, 2주 조정을 잘 받으면 장대 양봉에서 중심선의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여기에 5일선의 시초가 1800원까지 조정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대신 여기에서 행보 등락을 안착을 하고 5일선 내려오고 재차 5일선 회복할 때는 그때는 확인하고 추매를 한 것이 맞다. 혹은 신규 매수 맞다. 하게 되면 또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 우리게스 같은 경우에도 5일선을 이탈하고 내려왔죠. 관망이에요. 관망 했다가 혹시나, 진짜 혹시나 여기까지 내려준다. 네, 여기까지 내려주면 그때까지 기다리고 베팅하지 말고요. 5일선 내려와서
안착, 5일선 돌파할 때 흐름을 보고 MACD가 이제 한두 개 나왔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혹은 더 길게는 2주 정도 좀 시간을 잘 보내고 나면 여기 쭉 내려왔죠? 올라갔죠? 쭉 내려왔죠? 올라갑니다. 네, 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손절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저도 우리 기술 끝까지 안내를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추세 라인 그려놓고요. 네, 대략적인 추세 가추세입니다. 저장해 놓을게요. 네, 이렇게 추세. 여기서 내려오는 부분 그려놓고 이렇게 가추세, 가추세. 이렇게. 자, 지켜보자고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도안지니어링 제가 좀 자주 말씀드렸죠. 흘러내리고 있어요. 예, 흘러내리고 많이 안타까운데 이제 장기 이평선 이제 721선이나 201선 근접에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탈을 한다더라도 저는 재차 돌아갈 어떤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거래가 없이 또 이렇게 흘러내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는 절반 정도는 또 이렇게 매도하는 게 부분이고, 그 다음에 혹시나 전량 매도 못했든 뭐 절반을 했든 가지고 있는 비중은 손절 없이 가져간다. 그 대신 추미할 수 있는 자금은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네, 아니면 그냥 있는 것만 가져가 보고. 예, 지금은 이제 조정권에 들어가는데 또 1, 2주 조정받고 나면 또 좋은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종목 정도 말씀드릴게요. 룽트 코리아가 이날도 이제 거래가 근 2000% 터진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눌러주게 될 경우에는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예, 이렇게 내려줄 때, 올라갈 때는 관심 가지지 마시고, 혹시 21선이나 눌러주게 될 경우에는 한번 관심을 가져봐 될 것 같은데, 절대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시고, 분할 매수 개념입니다. 이게 큰 거래 없이 이제 완만하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또 한 번씩 올려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쪽, 네. 현대공업을 한번 좀 지켜보세요.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저항을 맞고 내려온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승고르기 하고 재차 좀 올라갈 확률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추세하단, 네, 추세하단 대략적으로 7,000원대에서 크게 이탈 없이 조정을 잘 보내면 한번 지켜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공업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챙겨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네트도 보세요. 네, 한네트도 관심 있게 좀 보세요. 관쪽에 넣어두고. 네.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좀 많이 말씀드렸죠? 네, 27분. 자, 이제 남은 시간 푹 쉬시고요. 제가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좀 설명드렸는데, 시장이 이대로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한 번 무너졌기 때문에, 두 번 무너졌기 때문에, 반등은 진짜 나온다. 한 번은 나온다. 7월 말이 8월까지 뭐 반등은 나오는데, 네 가지 종목들 중에서 VI 걸리고 10몇 프로, 20% 한 번 올라가게 되면 그때 줄이세요. 한 번 내가 그러니까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냥 내려간다 손절하지 마시고, 그런데 뭐 이제 이전 여기 6월에 조점을 이탈하면서 내려가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상승할 때마다 조금씩 절반을 손절을 해서 패밀리, 그러니까 가입하신 분, 가입은 아니고, 멤버십 이제 입성하신 분, 그죠? 한 달에 월 25,000원, 아시죠? 24,000원인가? 패밀리 분들은 제가 이제 패밀리 영상을 거의 매일 올려드리기 때문에, 텔레그램은 안내드리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분할 매수 들어가면 좋으실 것 같고요. 댓글에도 그렇게 올려주셨는데, 다니엘 분,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종목이 지금 마이너스 10%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이제 물음을 주셨는데, 여기 이탈을 했더라고요. 예. 6월에 저점을 이탈한 종목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등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1, 2% 반등 나오면 그냥 좀 줄이고요. 절반 줄이고 또 절반 줄이고 해서 지금 낙폭 가대한 것들, 제가 오늘 설명드린 종목들 중에 흐름을 보시고 재차 5일선 회복할 때 뭐 이제 분할로 조금씩 좀 담아다 보시면 뭐 최소한 뭐 5에서 10% 수익을 충분히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0% 수익이 나면 좀 매도하시고 또 현금 들고 있고 또 분할매 들어가서 또 5에서 10%도 수익 내시고 짧게 그렇게 여러 번 하시다 보면 또 수익을 조금씩이라도 좀 많이 할 수 있다. 손실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하루 잘 보내세요. 네, 내일 금요일이죠. 또 내일은 또 영상 한번 남겨드릴게요. 네, 내일 큰 무리 없이 진행되기를 또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